네, 네. 부천시를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임성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허구가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포렌직에 임하는 것이 맞고 그게 더 빨리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권유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는 아닌데 조심스럽게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하던 사람들, 큰 소리로 얘기하던 사람들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유증으로 고발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 시간 좀 잠깐 멈춰주시면요. 네, 멈춰.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을 좀 제가 아주 실무적인 얘기라 제가 김상환 법무실장한테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22년인가요? 항소심 같은 경우가 민간에 위관된 것이 그 정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심이 기존에는 군에서 하던 것이 민간으로 위관됐으면은 주요 어떤 보직 같은 게 없었을 거고 인원에 있어서 여유가 좀 생겼나요? 어떤가요? 사실 그 군사법에 종사하던 인원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그 인원이 다시 이제 참모나 법률 지원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순감이 돼서 그 원래 있던 인원들이 다른 자리로 지금 배치됐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맞습니다, 있나요? 의원님. 네, 그러면 제가 사실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단기 법무관들도 많이 있었고 자원들이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장기 군법무관 시험도 있고 해서 자원이 보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저희가 했더니 2021년에는 충원율이 장기 군법무관 말입니다. 충원율이 100%였어요. 그런데 점점 떨어져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소요 인원인데 22명, 그것 100%가 안 된 22명이 지원해서 7명만 지금 인관이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네. 일단 22명이 지원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인관시키기 어려운 인원은 제외하고 지금 인관시킨 건가요? 7명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관 숫자가 적죠? 소요 인원이 미치지 못하는데도? 지원 자체가 적습니다. 지원이 22명이라고 저희가 파악했는데 아닌가요? 저희가 잘못 파악했나? 중도에 이제 포기하는 처음 지원은 하는데 네네. 나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네네. 인원이 있어서 결국은 7명밖에 임관을 못 된 거네요.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로스쿨이 실제로 군대를 갔다 와서 로스쿨 졸업한 사람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 단기 군법무관도 지금 숫자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 군법무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10년 근무를 해야 사실 변호사 자격증 나오는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군이 사실 처우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고생하시는 것을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군법무관 같은 경우에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다른 어떤 기회비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유인들이 사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스쿨 출신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장기 군법무관을 임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5년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바로 졸업한 사람들을 바로 네,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몇 년인가요?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럼 10년이네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차에 연수에 전역을 할 수 지원을 있고 할수 있습니다. 전역 시간 그러니까 5년 정도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시스템 그대로 가면 군법무관 제도가 과연 유지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그 원인을 알아야지 대책이 나오는데 네. 원인 자체가 지금 처우입니다. 처우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이제 병가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과 비전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어떤 군법무관으로서의 근무를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어떤 다른 메리트가 또 있어야겠죠. 비전도 물론 비전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뭐 사법시험을 다시 뭐 회복해야 되냐 이런 거에서 논쟁이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군법무관 시험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있었던 제도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로스쿨 제도의 어떤 단점들을 또 보강하는 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장관님께서도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장기 법무관이 거의 지원이 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군사보건법 개정으로 인해서 10년 정도 또 근무를 해야 군판사로서 법원에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나중에 군판사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중위 이런 낮은 계급은 현재상 인원이 오바되는데 중령 이상은 상당히 지금 뭐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예전에 96년까지 군법무관 시험이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됐잖아요. 네네. 약 24명 정도 뽑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군의 그 군판사 검사의 충원을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래서 군법무관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도 논의를 좀 해보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 들어가주셨습니다. 그래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지금 실무자한테 이제 현황을 물어본 것이고 장관님께서도 그에 대한 종합적인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외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 소중한데요. 이게 아까 계속 그 방첩사 그 해체 하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쿠데타 막으려고 든 부대인 방첩사가 오히려 쿠데타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인원과 같은 괴물이 탄생하게 만든 조직을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어떤 동료원께서는 여인원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도개혁이나 입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학교나 많이 지어가지고 교육이나 잘하면 되지. 그래서 이 방첩사는 권한이 정보나 이런 것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여인형과 같은 괴물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는 방첩사 개혁에 꼭 매진했어서 성공을 거두시기를. 뭐 기본이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